여러분, 오늘은 제가 주식에서 수급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수급 분석은 중장기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단기 매매나 스윙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제가 지금 펴놓은 차트는 YC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이 YC라는 종목은요, 사명이 오늘부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사명은 YIK였습니다. 사실 사명이 바뀌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사명이 많이 바뀌는 종목들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주식으로 몇 번 튀겨 먹고 이제 관리 종목이 되거나 또는 뭐 상장 폐지를 향해 가거나 뭐 감자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과거에 내가 좋지 않았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명을 바꾸면서 세탁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자주 바꾼 기업들은 사실 좋지 않은데 또 긍정적으로 사명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앞으로 진짜 뭐 사업을 확대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YC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후자에 속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일단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이전 고점이 여기죠. 한 번 맞고 거의 두 번째 가까이 갔다가 떨어졌다. 한참 조정받고 여러 번 맞으면서 자, 이 부분을 두들려 줬다가 지금 강하게 뚫어 올려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이 위에는 이제 매물대가 없는 거예요. 얘는 가려면 진짜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겠죠. 또 좋은 거, 차트는 사실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자, 이전의 거래량 보십시오. 이전의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비교를 해보면 딱 표시가 나죠. 그만큼 지금부터는 세력들이 또는 새로운 주체들이 돈을 쏟으면서 이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 거래량과 차트만 봐도 좋은데 이 주식 수급을 보시면 개인, 외국인, 기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볼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요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날짜가 한 달 단위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급을 보실 때요, 맨 위에 거 요게 토탈이잖아요. 토탈 요거를 보실 때 항상 2개월치는 어떻게 되는지 3개월치는 어떻게 되는지 뭐 길게는 6개월까지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1월 달에는 사실 외국인의 수량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 2월부터는 외국인의 수량이 점점 늘어나죠. 3월부터 4월까지도 수량이 꽤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는 한 2달 전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기간은 샀다 팔았다 큰 변동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변경을 해 보시면서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급을 볼 때요, 일단은 요거는 외국인 기간이 많이 찍혀 있어서 그냥 딱 봐도 수급이 좋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우리가 수급을 분석할 때는요, 항상 이 수급의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수급의 주인, 이 주식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의미 있는 구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YC라는 종목에서 의미 있는 구간을 찾는다면 물론 앞전에도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 터졌던 요거 있죠. 요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봉이긴 한데 좀 멀죠. 가장 최근에서 좀 찾아볼게요. 최근에서 찾는다면 딱 봐도 보이죠. 자, 어떤 겁니까? 자, 요 봉이죠. 요 봉. 이 봉입니다. 이 봉. 자, 이 봉이 왜 의미가 있느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일단 장대 양봉, 상한가를 간 양봉이면서 어떻습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주면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봉을 일단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앞전에도 장대 음봉이 있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물론 거래량이 뭐 아예 안 터진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자, 그리고 이 음봉, 이렇게 장대 음봉도 중요한 매수 주체로서 분석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너무 안 터졌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장대 음봉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날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 자, 4월 17일부터 한번 볼게요. 4월 17일도 거래량이 안 터진 건 아니니까 자, 보십시오. 4월 17일 날 장대 양봉이 나는데 이때 22%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22%. 그 다음에 종가는 17.6%까지 마감을 했고요. 이때
이 장대 양봉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라고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관이 54만 주를 사면서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54만 7천 주를 샀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분석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기관이라는 그 수급에 주체들이 여러 명이죠. 금융투자도 있고, 보험도 있고, 투신도 있고, 기타금융도 있고, 은행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사모펀드도 있고. 그럼 이 많은 이 주체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쓴 게 누구다? 사모펀드다. 그런데 요 수급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수급을 볼 때, 자, 이렇게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사모펀드 여러 군데서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신뢰되고 높습니다. 사모펀드에서만 들어오고 얘네들이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호재라든지 이 미래에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세력들만 좋게 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게 어때요? 지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다 좋게 들어왔죠. 그거 자체가 얘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기타 법인까지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예측해야 될 것. 자, 기관이 54만 주를 샀으니까 내일도 무조건 상승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오늘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내일도 무조건 상승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도 상승할 수 있죠. 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오늘 샀던 기관이 안 팔고 내일도 매수를 해주면 내일도 상승을 합니다. 근데 오늘 샀던 기관이 내일 팔기 시작하면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행히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장대 양봉이 떴죠. 자, 그랬을 때 수급을 한번 볼까요? 기관도 더 샀는데 이번엔 외국인까지 쌍매수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보험, 투신, 기타금융, 사모펀드, 기타 법인 다 들어왔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이 어마어마한 좋은 장대 양봉이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는 이 종목은 무조건 봐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뭔가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날 또 생각해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샀으니까 내일 또 무조건 상승합니까? 아니죠. 상승할 가능성이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지 않고 얘네들이 내일도 사준다면 당연히 상승하겠죠. 근데 얘네들이 내일부터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뭡니까? 개인들이 많이 털렸다는 거. 어쨌든 개인들이 많이 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기 때문에 더 상승할 가능성의 무게는 두되 내일 외국인과 기관이 팔기 시작하면 다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갭상승을 했다가 어디까지 밀렸어요? 지금 마이너스 6%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죠. 자, 그랬을 때 수급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내려갔습니까? 이거 왜 내려갔습니까?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이만큼 내려간 거죠. 근데 누가 땡겨 올렸습니까?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땡겨 올렸죠. 그러면 이제 다음 날을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외인들이 이렇게 팔았는데도 기관이 땡겨 올렸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내일은 무조건 상승합니까? 아니죠. 외인이 이때 샀던 것들을 지금 이날 다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많잖아요. 이게 플러스가 다가 아니라 이전부터 샀던 물량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들을 또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락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런 식으로 그냥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이제 프로그램을 보는 게 좋다고. 4월 20일 날 외국인이 뭘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까?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날 보겠습니다. 다음날은 갭하락을 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 어떤 수급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샀네요. 근데 양이 많지가 않죠. 양은 이전보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양봉을 만든 주체는 뭐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개인들이 많이는 털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외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이 주가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갑자기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하락?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날부터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기장씩 팔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장대 음봉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좋으니까 무조건 다음 날도 상승한다, 다음 날도 상승한다 생각하는 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항상 하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자, 이번엔 수급을 보고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외국인은 샀는데
기간은 팔았습니다. 사모펀드에서 좀 많이 팔았죠. 자, 그리고 개인은 그래도 털렸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차트가? 괜찮죠? 예.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버텨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고가놀이라고 하는데 장대 양봉에 지금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괜찮은 수급인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볼게요. 자, 4월 24일로 가볼게요. 외국인 또 샀고 기관 또 샀네요.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이 또 샀다. 개인 37만 주 털렸다. 안 봐도 비디오죠.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다음날 모두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보는 게 좋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외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제는 하는 겁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고점에서부터 팔기 시작한다. 이만큼 끌어올렸잖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봐도 지금 몇 프로입니까? 여기서만 봐도 거의 80%거든요. 80%, 76%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렸고 만약에 얘네들이 원하는 목표가 여기다. 그럼 내일부터 당장 팔아도 이상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얘네들이 털고 나갈 거다 하면 엄청나게 큰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 왜? 물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오늘 종가가 8%인데 그죠? 8%인데 여기서부터 이런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 장대 양봉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매수를 했죠. 자, 이거의 평단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평단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분봉상에 들어가서 뭐 샀던 구간이 많은 곳을 체크해보면 더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장대 양봉의 그냥 절반이라고 생각해도 편하죠. 쉽게 계산을 했을 때 평단이 외인과 기관이 여기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다 팔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팔아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수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여기서 팔기 시작해도 이 장대 양봉에 샀던 이 120만 주를 개미들이 다 받아 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점에서 함부로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물론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도 같이 보면서 이걸 보는 게 더 좋긴 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 5일선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언제 11선까지 조정을 받을지 21선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갈지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외국인과 기관에 이 순매수가 많다라고 해서 무작정 좋은 주식이라고 사면 안 된다. 다음 날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지를 예상을 해보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의 순매수가 내일도 이어진다면 내일도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데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요즘 잘 나가는 종목 중에 자, 재룡전기 같은 경우 최근에 의미 있는 장대 양봉 딱 봐도 나오죠. 자, 요거. 네. 장대 양봉에 거래량 많이 터졌죠. 그 다음에 거래량 많이 터진 거 여기죠, 여기. 자, 요때만 수급을 한번 볼게요. 매수 주체를 보는 거예요. 자, 이날이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외국인과 기관이 쌍매수로 들어왔죠. 근데 이때는 금융투자보험은 팔고 투신에서 많이 사고요. 사모펀드에서 이것도 많이 샀네요. 그죠? 자, 어쨌든 외인의 수량이 많아서 이때 끌어올린 게 외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중간 좀 볼게요. 3월 27일, 3월 29일이네요. 네, 이때도 외인이죠. 외인. 거래량을 터트린 게 외인이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이제 기관에 판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개미가 털렸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수급의 주체를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 외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지금 현재 찍혀 있는 것도 외인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며칠입니까? 4월 24일. 자, 결국에 이 장대 양봉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외국인이 만들었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 아무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도 자주 들어오니까 만약에 프로그램을 참고로 할 때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많은 사례들을 들어드리지 못했잖아요. 사실 이 수급이라는 게 뭐 창구를 바꾸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력들이 창구를 바꿔가면서 우리 개미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우량하고 괜찮고 이 재료라 이런 차트적인 것들이 좋은 종목들은요 이렇게 외인 기관들이 끌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해서 수급을 분석하시면 굉장히 앞으로의 주가를 예상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